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공부법 체크리스트인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목표 점수나 등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게 높아야 점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들은 다 정해진 답이 있다는 거지. 숙제와 시험에서 자신감이 높을수록 좋죠? 너무 높아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이렇게 체크라는, 아이콘이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딱 여기까지 찍 해서 딱 찍으면 여기서 쫙 되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리스트를 보면 이게 18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뒤죽박죽 좋은 건 좋은데 분류돼서 어떤 항목마다 평가지로 공부하는 장소,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공부하는 도구, 이렇게 분류되고, 아니면 이 항목 자체에 또 이해도, 아니면 적응력, 아니면 암기력, 아니면 이렇게 분류된 것들로 해서 만약에 이걸 쓰면 내가 생각해도 한 500개, 1000개, 한 300개, 적어도 300개 이상은 돼야 아이가 이제 명확하게 분석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쭈루룩 몇 개만 써 있다는 거지.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 전부 다 아무리 찾아도 체크리스트가 이것도 좀 자세한 편인데 이것도 적어.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는 내 생각은 뭐냐면 요거에서 만약에 이거를 딱 찍으면 점수도 카운팅이 되지만 요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요 항목은 이 정도면 이렇게 조언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나중에 이런 걸 쭈루루룩 모아가지고 출력되게 되면 공부법 개선 방법. 설문해서 점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출력으로 하이퍼링크로 연결하면 이걸 클릭하면 그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걸 클릭하면 그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는 흩어져서 놨는데, 왜 그러냐면 쭈루룩 모아서 놓으면 아이들이 눈치채니까. 항목마다 딱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무슨 공부법, 여기 예습 항목, 아니면 복습 항목, 이해력 항목, 아니면 국사 공부 항목, 국어 공부 항목, 이렇게 해서 쭈루룩 해서 자기가 눌러갖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걸 체크를 하는 거를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게 해서 계속 바뀌면 이 조언도 계속 달라지게 이렇게 웹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그런 사이에서 이 항목들이 분류가 이해력, 적응력, 분석력, 예를 들어서 독해력 이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원으로 만들어서 이 점수, 항목별로 점수가 100점이 되면 이렇게 그 화살표로 해서 가까운 거 영역 표시하는 요 그래프로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점수들 여기에 이 맞은 항목들 점수에서 변화된 항목으로 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학습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제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항목 리스트를 한 300개에서 1000개 사이를 만들면 충분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공부법 웹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책으로 써졌을 때 공부법 이렇게 써준다고 해도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읽어도 그걸 요점을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서, 차라리 이 공부법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책으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 책과 관련된 웹을 보고 그게 궁금하면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보조교재, 이 웹에 대한 보조교재로 책으로 전자출판으로 제공해주든지 하고, 이 웹을 만들어가지고 이 웹으로 이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법을 조언할 수 있는, 누르면 이 점수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거든. 보통 이렇게 누르면. 근데 자기는 이런 상태인데 해결책은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누르면 그 누른 것들이 쭈루룩 모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이걸 보면, 근데 문제는 성적은 그러니까 머리와 노력이 다 되어 있는데, 머리도 지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잖아. 그제?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것들하고, 그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강한다. 그럼 학원이나 과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강하라는 얘기지, 그지? 이거는. 나는 학습 능력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다. 근데 애매하다는 거지, 이렇게. 나의 학습 능력에 자신감이 없으면 안 좋고 신뢰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신뢰를 하게 되면 또 겁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치에 이 다양한 조합이 나와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되는데 이 조언들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느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한 1000개 정도 되면 이 학습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유형별로 뭐 이렇게 8개나 9개로 충분히 분류해서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부 스타일과 개선법은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학습 리스트를 가지고 너무 뻔해. 내신 시험은 철저한 전략을 짜서 실천하는 편이다. 그럼 전략 짜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이 리스트가 하나의 공부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공부법 리스트로. 리스트 자체가 공부법 책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분석하고 애들이 읽어서 찍기만 하면 그거에 대응되는 문제들이 쭈루룩 모여갖고 이렇게 군으로 해서 분석될 수 있는 체계만 만들면 공부법 웹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들어보고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어. 너무 이렇게 너무 자기 조금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너무 뻔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 게 없어. 얘가 뭘 계산하고 얘가 실전할 때 뭘 계산하고 얘가 뭐를 더 해야 되고 얘가 뭘 더 해야 되는지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애가 어떤 수준이구나 라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이거를 체크를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체크를 하면 이 체크한 거에 대해서 따라서 개선법이나 이런 게 계략적이라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계략적으로 나와야 도움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는 공부법 그 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있을라나 이게? 이런 거? 기술적으로는 되게 쉬운 건데 제일 비슷한 걸로는 학습 유형 검사가 있긴 있어요. 그치? 학교에서 하는 거. 그치? 근데 학습 유형 검사도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거의. 네. 그러면 유형 검사를 하는데 그게 다 단어가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이유가 이 문제가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글쎄요,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되죠. 200에서 300개? 네. 그러면 이 학습 유형 검사, 학습 유형 검사 이거를 더 개선해가지고 이거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공부법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해야겠네? 여기 학습 유형 검사에 국어, 영어, 수학, 공부법 이런 건 안 나오잖아. 과목은 안 나오죠. 그러면 일반적인 학습 유형 검사에다가 과목 검사에다가 그다음에 학습 태도 생활 검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들어가서 체크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나오고 이 세분화된 나온 결과치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만 만들면 되겠네?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시간이 문제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만드는 게 만들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지? 그쵸. 이게 그리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면 이게 하나의 검사로서 팔리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학교에서 심리 검사를 하듯이 학생 상태 진단. 네, 이걸로 뭐 온라인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단체로 일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습 상태 검사로 그러네. 그러니까 그 좀 교육 버전의 좀 심리 검사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교육 버전 MBTI 같은? 심리 검사. MBTI는 아세요? MBTI. 이게 심리 검사, 학습 유형 검사, 무슨 검사에서 검사 종류만 한 30가지, 40가지 있거든 데이터가. 카페에 내가 모아놨거든. 항목을. 네. 그래서 거기에 검사 종류들 중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문제는 내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애들이 이 검사를 보고 이 항목당 이 항목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면 공부법도 눈에 뜨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3등급 애가 뭐 7등급 애가
6등급 애가 3등급, 2등급의 방법까지 다 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등급을 입력하게 해야죠,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다 보면 등급이 저절로 잡힌다는 거지. 본인의. 지금 당신은 몇 등급 공부법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요거 있는 애는 요게 증가하는 요거만 노출해서 보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등급 애가 2등급 공부법을 알아도 할 수도 없고, 알면 더 혼란스럽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7등급이면 한 3등, 2등, 6등급, 5등급, 4등급 공부법까지만 아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등급의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해주니까 수학 답지 보지 말라. 그랬더니 7등급 애들이 답지를 안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 실제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런 검사, 학습 상태 검사를 해서 그 애가 체크한 거에 대한 결과치를 전부 다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뽑아주는 게, 예? 쭈루루루.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1번 거 결과에 대한 결과치, 당신의 답은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뽑아주는 게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거죠. 당신은 3번을 뽑았는데 3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학습용 결과치가 이 문제수의 길이만큼 두껍게 쭈루루루 나오겠지.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도표하고 표하고 하는 것만 개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부법 책자를 어떤 식으로 종합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앱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지. 네. 알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언제부터 하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공부법.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딘가라. 온라인. 이걸 체크를 하는 거? 네. 다. 네. 그래서 검사비를 지금 책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나 10,000원 잡고 주는데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그냥 뭐 어디 기관에서 안 해도 되거든. 필요한 애들 체크를 하고 나 저기서 공부법 스케줄 잡아서 그 다음에 그런 공부법 되는 애면 이런 스케줄, 고등학교는 이렇게 시간표를 짜보세요. 그래서 가상 샘플 시간표 제공해주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디어만 지금 잡는 거야. 근데 이게 공부법은 옛날에 이제 300일 고치는 단계별로도 해놓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짜봤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요새는 공부법 웹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다 부분적이라 이게 사활은 이거거든. 이 문장. 공부할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한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등급마다 다 공부할 분량 정해놓거든. 7등급도 그렇고 8등급도 9등급도 그렇고. 아니요, 안 정해요. 안 정하는 애도 있지. 근데 이제 좀 지나게 되면 시간표를 짜게 되면 정하지. 그러면 이 문항과 이 문항을 어떻게 분류할지라는 것만 연구를 하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 근데 리스트 항목은 만들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차가는. 그래서 공부법 너무 뜬금없어. 예습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당연히 책을 읽을 땐 요점 파악하고 읽어야 되고. 근데 안 된다 하고 불편함을 애가 소소하면 불편하면 당신은 예습 복습을 못합니다. 책을 잘 읽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그 처방을 제시를 해줘야 이 체크리스트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당신은 지금 상중하에서 상입니다. 자기주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문항별로 다 답변을 달기는 어려울걸요. 그럼 분량이 너무 많은데.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해서 1, 2, 3, 4면 이거 얘네는 공부 즐겁게 하세요 하면 되는데 얘네는 공부가 싫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이라도 만들 수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문항을 500개를 한다 치면은 답변이 500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의미가 없죠. 이렇게 샘플링으로 예를 들어서 1번, 3번, 5번, 7번의 답이 총합이 몇이면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묶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치, 그거를 하지. 그거를 묶으려면은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몇 개로 세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공부법 전체에 대한 전체 기준을 지금 쭉 나열해서 공부법 모조리 해가지고 지금 카페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이 항목을. 근데 이 기준을 세우는 거를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거 웹을 못 만드는 거잖아, 카테고리를. 그걸 못하니까 못 만들죠. 오케이, 그럼 이것만 채우면, 이것만 만들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건 만들면 영향도로. 그냥 문항 연결해서 점수 배분하고 만드는 건 금방 만들죠. 기존에 틀이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시도는 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 쓰임새는 충분하고 경제성도 있고 도움도 되고 그러겠지? 예. 아, 그러면 그냥 찾아보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맨날 1, 2년 계획 잡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웹을 만드는 항목만 만들면 되잖아. 입력해갖고 그거 복사해가지고 웹에다 딱딱 붙이는 거는 금방 하잖아, 그지? 사람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 기준. 맞아. 그러니까 항목을 만든 다음에 지금 생각은 그래. 이제 항목을 한 1000개쯤 만든 다음에 이걸 분류하려고 바꿔. 연관관계를. 분류 기준을 먼저 잡고 항목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맞는데 큰 분류 기준을 만들 거거든? 이거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 이런 거.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이게 일로 가고 이거에 일로 가고 새로 묶고 묶는 기준 만들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엄밀하게 이게 지금 아무도 이걸 연구를 해놓은 게 없어. 명확하게 공부와 관련돼서 영향을 주는 분류 기준의 가중치. 똑같은 평등하게 줄 수가 없잖아. 어떤 가중치요? 영향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법을 했을 때 수학 가중치가 나는 한 50% 이상 줄 생각이거든. 0.5, 1.5 다른 거에 비해서. 예. 기타 과목 가중치는 뭐 0.6 이렇게 줄 거거든. 그래야 나중에 당신은 대략 몇 점 정도라고 이렇게 쳤을 때 유사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제 그게 이게 경험이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관적인 거를 이렇게 입력한 사람들 정보랑 일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소스를 받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 입력해서 몇 등급이고 뭐고 이렇게. 근데 그건 만든 후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거를. 이 가중치 주는 건 금방 하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금방 해요? 뭐가? 이게 1.5인지 1.55인지 1.6인지 이 어떻게 1.5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1.5, 0.6 이걸 내가 넣는다는 거지. 네? 내가 넣을 거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듣냐고요? 지금 얘가 이걸 찍었을 때 이 점수의 이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1.5로 내가 매겨준다고. 근데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이걸 다 사람들이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냐면, 수학이 물어봤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거를. 그러니까 수학의 가중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생각하십니까, 대입에.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수학 선생들하고 물어보고 일반인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거의 한 80% 이상을 잡는데, 네? 네. 반은 좀 넘잖아요. 이렇게 하는 선생도 있고. 네. 그러니까 50%는 다 넘어. 네. 50%에서 90%까지 봤어.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고 수학만 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고 대학 가고 싶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중치를 어떻게 넣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연구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항상적으로. 근데 이게 일반화돼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수학만 가르치고 영어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 전 과목을 가르쳤잖아. 20년 동안 전 과목 어쨌든 전 과목을 신경 쓰고 봤잖아. 그래서 그냥 이걸 내가 가중치를 일단 넣은 다음에 나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입력된 값하고 저기 시험 보면 입력하잖아. 이 가중치하고 이 차이를 보이는 거를 점검해서 가중치가 자동 연동돼서 변화되는 것만 만들면 되거든. 뭔가 그거를 짜는 게 필요할 텐데. 그건 짤 수 있을 것 같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웹을 지금 네가 얘기한 것까지가 하이라이트야,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점점 이 진단 자체가 정교하게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 체크리스트만 넣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를 공부할 수 있게, 점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 교육학 책 같은 거는 참고하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학과 중간고사 그 시험 문제 선생님들 내느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10년치는 다 봤거든. 한 6개월 동안. 시험 말고요. 공부법에 관해서 그런 거 없어요? 공물소별로. 아니면은 뭐 학습 유형을 분류한다든지 그런 시도가 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선행 자료 같은 거 찾아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교육학과를 지금 대학원을 갈까 생각 중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방통대 얘기한 게 교육학과 대학을 다시 가고 대학원까지 다시 가는 동안에 그럼 한 10년 잡고 이 10년 동안에 이거 연구해서 완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만 완성해도 어떤 책보다 어떤 웹보다 그 영향도가 크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완성이 되면은 되게 최초 아닐까요? 교육적으로 네, 그걸 해야 되는 그 역사에 남을 것 같은데 거의 이게 그 이상적인 형태로 완성이 될 수 있다면 근데 만들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항목 있잖아요. 이게 네. 같지 않게 이게 다르게 네. 만드는 거를 내가 한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야 알겠지만 3,000개는 해봤어. 3,000개는 만들었어. 그게 어디 있어요? 그 공부법 365일 해가지고 네. 이게 3개씩 그러니까 그래서 100개였는데 이 100개를 늘려가지고 300개로 만들었어. 네. 300개로 늘리는 그 안에 항목들이 또 한 서너 개씩 있어. 그래서 1,0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순식간에. 공부법 따로따로. 그 전에 이거 쓰는데, 이 365일 매일 공부법, 이 1단계부터 쭈르륵 성장시켜서 공부법을 0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하자! 마음 먹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1년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거를 내가 써놓은 게 있거든, 파일이. 이 파일에서 진전시켜가지고 단계 만들어서 이 항목 리스트를 하루하루 여기에서 관련된 걸 만들면 1단계부터 365단계까지의 그 공부법 단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사이에 과목별로 또 하고 여러 가지 학년별로 하고 이렇게 해가면 그러면 1,000개에서 3,000개 그리고 5,000개에서 5,0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이 만드는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냥 1,000개 정도로만 하고 이 문항을 좀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위에 저것도 그렇지만 저거를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공부법 전체를 이 학생의 공부에 대한 걸 이렇게 100으로 놓고 이걸 다 잘라가지고 파트나 구멍을 다 내야 된다는 거지. 비율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수학이잖아. 네. 수학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자습 시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으면 나중에 보면 요게 부피가 작아들면 어떤 애가 이렇게 100이면 이게 영역이 이만큼으로 되겠지. 네. 그럼 이게 1등급이면 이거는 6등급이 나오겠지. 네. 그런 식으로 이 점수, 요거에 대한 기준의 점수가. 근데 어떤 애는 이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1등급과 대비해갖고, 다음 등급과 대비해갖고, 이렇게 이 면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거든. 네가 이걸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탁 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이거 하시라고. 근데 진짜 너무 방대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하이퍼링크로 연결해서 하기만 해도 충분히 여기에 뜨면 여기에 관련된 항목이 쭈루룩 나와서 딱 누르면 그냥 그게 저러로 뜨니까 상관은 없어. 그러면 링크 연결되는 거는 별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 공부법 책자를 어떤 식으로 백과사전은 공부법 백과사전을 만들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 백과사전들은 안 보니까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는 체크리스트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체크리스트만 다 인터넷에 있는 거 다 뒤져봤는데 2-3개도 안, 100개도 안 된다는 거지. 공짜로 뜨는 거는. 진단 검사 같은 건 찾아봤어요. 다 있어, 카페에. 15년 동안 모아놓은 거. 근데 이제 왜 또 내가 이거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전에 그 대학원 그 논문 쓰는 사람이 이렇게 설문조사 이렇게 만들잖아. 네. 그거를 고쳐줬거든, 다 항목을.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애들 논문 쓸 때도 애들 설문조사 항목 만들잖아. 그럼 이 설문조사 항목의 문장에 따라서 이거를 의도하고 썼죠. 이거 누르라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설문조사 항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 정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 리스트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만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부법에 이걸 뭐 1000개를 띄워놓으면 이건 다 띄워놓을 생각이거든. 인터넷에 띄워놓는데 이걸 링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만 내가 노하우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분석했다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10,000원 주고 검사했는데 난 달라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자꾸 데이터를 모아서 정교화시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공부법에 대한 체크 웹이나 학습 유형 검사부터 종합적인 검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체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그걸 기억하려고 녹화를 하는 거. 어렵기는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이거를 하고 싶다고 만약에 지금 사는 게 걱정이 없고 돈이 있으면 이거 했을 거예요. 지금 회사 차려서 사람들한테 리스트 만들고. 한두 명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근데 할 건 많지만 이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한두 명이 해야 돼. 왜 그러냐, 이 분류 기준이 일관돼야 되거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회의는 이거에 대한 반응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들을 수는 있어도, 그지? 만드는 거는 한 명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